세 분의 그 강연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왔는데 우리 기조 연설하신 차 교수님께서는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그 AI의 중요성,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육성의 중요성, 인재 육성 뭐 이런 점을 되게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업 경영 전략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근데 이제 결론은 데이터의 중요성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 이제 조직에서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DT를 바라볼 것인가, 또 조직에서의 어떤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제조 기반으로 넘어갔을 때 DT는 또 스마트 팩토리가 중심인데 스마트 팩토리 자체보다는 밸류체인 전체 관점에서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밸류체인 간의 데이터의 흐름이 관리되어야 되고, 특히 공통적인 데이터 모델링, 그다음에 AS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신기로운 아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쪽으로 이제 가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리테일 쪽이 그 스타벅스나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D2C 다이렉트 컨슈머로 가면서 그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아시겠지만 주문 다 받고 그 정보가 공장으로 가서 바로 개인화된 맞춤형 신발이 제조가 되듯이 이미 우리 앞에 사실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걸 들으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원사 대부분은 또 제조 기반의 수출 기업도 있을 테고, 또는 제조에서 총판이나 유통망에 납품하는 또 그런 작은 중소기업도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결국 저희가 이제 무역협회에서 아무래도 주최하다 보니까 수출업종에 종사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제조업의 DT 전환, 또 전통기업의 DT 전환이 수출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조 기반의 기업들인 경우에 DT가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좋긴 하지만 우리 기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잘 모를 것 같고,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LS 일렉트릭 정도의 대기업은 ASS 모델이라던가 데이터 표준화 이거 되게 중요하실 수 있는데, 먹고 사는데 정말 힘든 우리 수출 기업들은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고사하고 사람 한 명, 개발자 한 명 뽑기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전사 경영 전략 관점에서 DT를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여기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이고 수출 기반의 어떤 제조 품목을 사실은 딜리버리 하는데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두 분께서 전문가로서 조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나신 대로 그냥 한번 편하게 우리 임 대표님부터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고민을 막 하고 왔어요. 어떤 부분에 DT 관점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근데 사실 수출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외국이랑 업무하시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채널의 디지털화, 우리 아까 얘기한 현재 있는 거에서 어떻게 채널 부분, 여러 가지 외국하고 업무하시는 부분에 대한 디지털화가 제일 빨리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또 코로나가 저렇게 이제 어떤 다른 형태로 또 우리 사회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우리가 다 지금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디지털화가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있는 데이터 한번 모아보고 그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는 것 자체도 DT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시작부터 좀 하십시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건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운영하는 포인트는 실제로 내부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메인 지식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쓰면 어떠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중견기업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엄청난 기술 투자보다는 우선은 내부적으로 역량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까지 지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부 역량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인재를 어떻게 유지하실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사적인 고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요새 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인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이게 채용부터 실제로 인재 유지까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살짝 딱딱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그 재미있는 만화 두 편을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게 스마트 공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 AI를 뭔가 적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 사람 도대체 구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되게 접근을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거는 뭐 끝도 없이 답 안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AI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부터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지막에 부품 검사를 할 때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부품 검사를 머신러닝 툴을 활용한 부품 검사 장비 있는 것들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양품인지 부품인지 확실히 더 잘 가려낼 수 있겠어요 하는 단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너무 팬시한 워딩이나 이런 것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맞는 얘기인데 결국은 내가 여기서 뭘 얻을 건데 굉장히 작은 거라도 난 이걸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 라는 관점의 목적은 일단 갖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중소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물론 자동화의 레벨로 우리가 이제 코스모에서 정의한 레벨 1, 2의 스마트 공장 정도, 그래서 겨우 MES 정도를 까는 정도가 보급 사업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뭔가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중심이 PLC인데 PLC의 소스 프로그램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 주인인데 그걸 왜 안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거 엔지니어링 회사가 한번 했다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고쳐달라 그러면 들어와서 돈 얼마 달라고 그러고 또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갈 거야. 손도 못 대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현실인데, 아까 이제 나중에도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가장 스몰 스타트, 이게 차근차근은 어떤 거야 관점의 얘기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니까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결국 당장 올 건 아닙니다만 조금 롱텀으로 보면 내가 부품으로 공급하는 저 미국의 어느 유수 업체가 나는 DT를 통해서 이렇게 효율화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서플라이엔 너의 정보도 내가 알아야 되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내 공장의 스마트화를 하려고 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내 제품을 팔 때도 그게 요구사항으로 와버리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본인의 공장들을 스마트화 하실 때 그런 준비까지 염두에 두시고 같이 가시면 나중에 뒤처지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몰 스타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공장단의 스마트화도 되게 중요하고, 또는 판매 접점에서의 CRM이나 또는 판매 방식의 변화,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뭔가 효율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사실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더라도 결국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만든 물건을 좀 더 많이 판매해서 매출 이익을 극대화하면 좋은 건데, 그게 예를 들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뭐 D2C라던가 또는 다양한 이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력을 채널력에 조금 더 역량을 가속화시켜가지고 판매이익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의 관점에서 이제 대표이사들이 보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이드에서 DT를 좀 보셨으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또 화두를 꺼내셨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단에서의 DT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어느 정도 자본력이 되는 BMW 같은 케이스는 당연히 이제 저런 케이스로 갈 텐데, LS 일렉트릭도 아마 저런 표준화의 모델을 따르면서 가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장단에서 예를 들면 정말 DT를 추진하고자 할 때 그게 아까 MS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스몰 스타트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조금 더 그냥 팁을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내용들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봐도 이거 자동화 관점에서의 뭔가 인프라조차 잘 안 깔려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서 AAS 이런 개념으로 크게 제대로 해보자 하는 거면 그런 제품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새 공장을 지을 때 얘기지만, 새 공장을 짓는 거는 100% 전체 100으로 볼 때 글쎄요 한 5% 될까요? 그 이외 90% 이상의 내용들은 우리가 브라운필드라고 하는 기존 공장을 어떻게 스마트화해 볼까, 이런 관점의 공장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오늘 발표 내용도 그렇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다 데이터의 중심이 돼야 되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것,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까는 것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일단 갖춰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무슨 가치를 올리는 데이터를 모을 거야,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시고요. 또 하나 크게 또 고생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오케이 나 그래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내 공장, 우리 인더스트리 보면 뭐 화학 공장, 섬유 공장, 뭐 제약 공장,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는데요. 여기 공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공장을 딱 두고서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봐도 답을 못 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하는 관점에서, 그런 수요 기업들이 와서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엔지니어링 하는 업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택을 하게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테크스퀘어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하나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득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지니어링 업체, 솔루션 제공 업체들을 수요 기업들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서, 주로 서플라이 체인들인가요? 그렇죠. LS 일렉트릭이? 여기 공장에는 이런 걸 나름 해보시면 스마트 공장으로 어떤 편익을 가져갈 수 있으세요? 지도도 해드리고 그것들을 다 솔루션을 공급하고. 그게 결국 이제 에듀케이션과 관련된 또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역할, 테크스퀘어는 지금 LS 일렉트릭의 서플라이 체인 파트너들 대상으로 일단. 아니요, 그는 저희 오픈, 파트너가 아니라 완전히 오픈 플랫폼입니까? 굉장히 좋은. 저는 이런 거를 한국무역협회가 조금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박혜한 실장님 한번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윤 대표님께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프로필에 보니까 대기업의 DT 교육, 전사적으로 이제 DT 역량. 그러니까 사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중요한 게 이 리더십 역량과 디지털 역량인데, 이 리더십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교육 과정의 핵심이 뭔가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렇죠.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래프를 하나 그렸었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이 주도하는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역량, 디지털 역량을 저희가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보통 얘기할 때 10개 정도, 작게는 이제 ABC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역량을 임원 단계부터 전사 역량까지 어떻게 이거를 얼라이먼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시는 거하고 밑에서 아시는 거하고 좀 같은 그 어떤 일관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서 기술 역량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역량인 거죠. 이 디지털이 아까 얘기하시는 가치의 포인트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지? 내부의 생산성의 어떤 그런 효율화는 어떻게 가져가지? 아니면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상품 서비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하는 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역량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공학적인 역량,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적인 경영학적인 역량 자체가 이렇게 따로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둘을 합해서 융합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조직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오히려 리딩 기업들은 부서 간의 펑션이 너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일하시는 게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장점은, 제가 아까 골리앗과 다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장점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각 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유연성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애자일 조직으로 가는 거죠. 중소기업, 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역협회 회원사들인 것이죠. 무역협회 회원사분들. 그래서 애자일 조직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 같이 일하는 포인트, 그래서 시장의 가치와 우리 내부의 가치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DT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얼티메이트 골은 결국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되새겨 보면, 결국 사실 오너나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장에서 뭔가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저걸 놓치고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하기를 바꿔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혹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네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착안이라던가 공장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라던가 뭔가 이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시작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테크스케어에 이제 문의를 해서 그 문제의 발단을 소개를 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좀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 테크스케어의 모델을 한국무역협회가 전사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윤 대표님이 또 교육과정을 또 개설해서 같이 함께 나가는 또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뭐 거의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편안하게 사실 뭐 제가 질문을 좀 적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오늘 이렇게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건 아닌 거고요. 아마 생각난 대로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이게 이제 사실 한국 경제의 이슈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70년대 이후에 사실 그 네이선 퍼도 그 발표했지만, 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불확실성과 수요의 불확실성의 축을 두고 업종별로 이 양반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놓고 업종별로 이제 쿼드런트의 포지셔닝 맵을 그린 게 있어요, 논문에. 그래서 1사분면이 이제 기술의 불확실성도 높고 수요의 불확실성도 높은 업종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 한국 경제를 떠받쳤던 주요 업종군이 다 포지셔닝 되어 있더라고요. 조선, 화학, 그다음에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반도체.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 파트너들이 다 한국무역협회의 사실은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일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런 LS 일렉트릭의 어떤 노력이 어떻게 보면 LS 일렉트릭 혼자만의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결국 서플라이 체인 파트너들도 생태계의 어떤 측면에서 그런 오픈 플랫폼적인 이제 시도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역협회 대부분의 회원사분들은 대기업과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인데, 이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기업들 간의 간극을 좁히고 디지털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대기업을 알아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DT에 대한 전환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거기에 같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조언들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는 갑자기 이제 시나리오에 없는 질문인데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지금 하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끌고 왔고 앞으로 또 10년을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 전체적인 드라이브하는 모습이 너무도 좋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 대기업이 사실은 알아서 자기 돈 들여서 막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중심인데 이걸 어떻게 키워줘야 되나 이 고민을 그 350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다 같이 하고 있었더라 하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독일의 내용을 그냥 참 잘하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또 독일처럼 지금부터 우리 사람을 모아봐서 전문가를 모아봐서 이렇게 해봅시다. 한국형으로 끝도 없는 얘기 이거 답 안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자꾸 독일 쪽에서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와다가 특히 아까처럼 다행히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해내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실 이쪽 그 스마트 제조에 관련돼서 뭐 일을 하고 있는 유일한 대기업이 사실 LS 일렉트릭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다 끌고 가줘야 되지 않나. 지멘스가 저렇게 독일 기업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역할에 관한 것들에 대한 좀 의무감을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랑 서플라이 체인을 아까처럼 듣는 회사들은 그 중소기업하고 상생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50% 뭐 저희도 한 30, 40%를 하고 저희 중소기업들은 한 10%만 내면 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한국무역협회 쪽으로 이관을 해서 LS 일렉트릭과 한국무역협회가 같이 오픈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윤 대표님. 네. 저도 뭐 여지껏 한 얘기에 대한 랩업일 것 같은데 세상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한계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너무 이 세상에 움직이면서 멀어지는 거가 사실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움직이고 지금 밸류체인 자체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술의 혁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알으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셔야 되는 포인트.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컬러의 강연 3개와 그다음에 각 연사분들의 과외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DT에 대해서 간극을 좀 좁히고 앞으로 디지털을 너무 두렵거나 어려운 용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활용해야 될 전략적 도구로서 디지털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션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